아주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다시 되찾자라는 의미로 이제 Redefined Me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리미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하는 간호사 91년생 준미래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다운 모습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100일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더 힘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다 같이 열심히 해서 100일 뒤에 같은 예쁜 사진도 찍고 대회 나가실 분들 나가시고 해서 좋은 성적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과물을 보니까 잘 빠졌어요. 근육량이 올라가면서 지방이 빠졌어요. 우리 선수님이 진짜 운동에 미쳐있어요. 간호사 이제 동기분들이 운동이 주업이고 간호사가 부업이 아니지. 그렇게 보일만 해요. 퇴근하면 바로 운동을 가요. 운동을 가서 웨이트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유산소는 2시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바디를 오늘 날짜를 측정을 해봤는데 엄청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 1월 중순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고 저희가 계속 수업 때마다 선생님 저 너무 안 빠진 것 같아요.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결과물을 보니까 잘 빠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일 눈에 띄는 변화는 체지방이 많이 빠졌어요. 12.2에서 10kg까지 빠졌기 때문에 순수 지방량만 지금 2kg 이상 감량을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변화는 근육량이 올라가면서 지방이 빠졌어요. 너무 정말 쉽지가 않은 게 아무리 먹는 걸 잘 챙겨 먹고 한다고는 하지만 지방 대사를 더 주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근성장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였을까요? 우리 선수님이 진짜 운동에 미쳐있어요. 운동을 정말 너무 사랑해요. 심한 날은 하루에 막 3타임까지도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 우려돼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피로 쌓이면 또 부어. 살 안 빠져. 이렇게 저희는 오히려 그만해라 라고 하는 상황이고. 하루에 일과 일주일 내의 운동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건 농담 삼아서 얘기는 하긴 하는데요. 간호사 이제 동기분들이 운동이 주업이고 간호사가 부업이 아니지. 그렇게 보일만 해요. 그 정도로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퇴근하면 바로 운동을 가요. 무조건 집에 절대 안 들리고 차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도시락은 무조건 챙기고 퇴근하면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헬스장으로 가요. 웨이트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유산소는 2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에 있는 시간보다 솔직히 헬스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아요? 네, 더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쉬는 날에는 1차, 2차 나눠서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원정 운동 다니더라고요. 원정 운동도 가고.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대회가 언제시죠? 4월 26일입니다. 나바 종목 나갈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4월 셋째 주에 촬영이 예정이고 그 다음 주가 대회이기 때문에 4월 그 촬영쯤 되면 거의 이제 컨디션이 나온 상태로 만들 계획인데, 그러기 위해선 지금보다 좀 더 많이 감량을 해 나가기는 해야 돼요. 상위권에 들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체지방이 그래도 5kg 정도로는 빼게끔 하셔야 해서, 사실 지금 속도로 쭉 빼가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실적으로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체지방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5%가 고정값인지. 저희가 무대에서 표현해야 되는 거는 피하 지방 아래에 있는 근육층이기 때문에 피하 지방을 최대치로 얇게 만들고, 심지어 저희는 마지막에 스킨까지 얇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최대한 근육 위에 있는 껍데기가 얇을수록 무대에서 표현이 잘 되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체지방을 그냥 제로에 가깝게 빼나가는 과정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방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를 극한으로 제로에 가깝게 빼는 게 사실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성 선수 기준으로는 최소 지방 5kg 이하로 떨어뜨려 보자, 이거를 저희가 목표로 가고 있어요. 또 그렇게 되면은 생리불순이라든지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대회를 그렇게 극한으로 뛰면 몸이 많이 망가지는데 이거 괜찮냐. 어땠어요? 그 대회 거의 임박했을 때. 기운이 없긴 하죠. 엄청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사회생활 하기에 조금 힘들다. 부모님들한테 좀 미안하고 맞죠. 친한 지인들한테 조금 예민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친한 지인들은 또 이해를 해주기는 해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모습을 본 응원해주고, 사람들이니까 그쵸? 오히려 응원해주고
다독여주고 하니까 그게 더 고마워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체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천천히 점진적으로 감량을 해서 그 한 자릿수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몸에 그래도 좀 무리가 덜 가는지. 이제 이렇게 기운이 없고 예민해지는 그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최소화를 하려면 심리적인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조급하지 말아야 되고 대회 날짜가 임박할수록 몸의 컨디션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조금 더 기분 좋은 상태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준비 과정에 있어서 계속 입이 터져서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내가 원하는 식의 컨디션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인 이상 계속 조급해지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예민하게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천천히 준비를 하시는 거를 제일 추천을 드려요. 근데 미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비시즌을 너무 잘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로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렇게 딱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식습관 패턴을 완전 무너뜨리는 거. 시즌 때는 깨끗한 질 좋은 음식들을 먹다가 대회 끝나고 나서 보상의 심리로 인스턴트 음식들로 식사를 채워버리면 몸이 많이 망가져요. 하루에 식사를 어떻게 챙겨 드시는지를 좀. 지금은 하루 4끼 4시간마다 챙겨 먹고 있고요. 탄수를 좀 적게 하고 지방을 좀 많이 먹는 식단을 하고 있어서 새끼는 감자 50g하고 야채를 좀 많이 대신 먹고 단백질 한 120g 정도 먹어서 뭐 단백질 같은 거 닭가슴살, 뭐 생선류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어요. 계란도 이렇게 섞어가면서 먹고 자몽도 먹고 있고 아보카도나 아니면 견과류 이런 걸 해서 돌아가면서 새끼 먹고 마지막 한 끼는 기운이 나야 되니까 현미밥 한 120g 그것만 바꿔서 탄수화물은. 근데 탄수를 적게 먹는데 지방을 많이 먹으니까 떨어지는 기운이 없어요. 오히려 맞죠. 더 기운이 나고. 두 분한테 궁금한 게 비타민 챙겨 드시나요? 비타민 무조건 먹어야 되고 식단으로 충분한 영양소들을 먹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흡수 자체가 조금 낮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몸에서는 더 많은 비타민 같은 미량 영양소들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타민 종류는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D는 꼭 약으로 먹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점검은 너무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됐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체 용민정 선수님이 원포인트 레슨 느낌을 가르쳐주는 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가보시죠. 가보시죠. 자, 이제 운동을 하기 앞서서 지난번에 저희 이디파인님이 콘텐츠를 보고 테라바디에서 지원자분한테 선물을 너무 좋아. 아니 제가 사실은 수업 시간에 선물이 하나 있어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여성분들한테 지금 너무 인기가 많은 제품 맞아요. 미니 제품인데 맞아요. 혹시 테라원 알고 계셨는지? 명민정 코치님 덕분에 알게 됐는데 너무 휴대성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제가 나이트 근무하거나 하면 다리가 엄청 붓거든요. 맞아. 이거 들고 다니려고요. 맞아. 아 근데 포장지가 저는 너무 맞아. 이게 포인트가 이런 디테일한 포장, 고급스러운 포장.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어머 어머. 너무 예쁘죠? 어머머머머. 이게 인기가 제일 많은 색. 오 이쁘다. 제가 좋아하는 색. 아니 어울리는데 뭔가? 제 퍼스널 컬러. 오. 제 퍼스널 컬러입니다. 여기를 꾹 누르면 켜지는데 오. 이건 1단계예요. 한번 네. 2단계고 일단 소리가 너무 조용해. 나이트 근무 중에 써도 절대 소음이 없다. 폰에 딱 잡혀요. 우리 오늘 여기 뒷판 운동할 거니까 여기 고관절 주변도 풀어주고 너무 시원하지. 대신에 뼈만 조금 피해서 이렇게 관절이랑 근육 주변 풀어주면 돼요. 너무 시원하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시원하지. 네. 이게 진짜 닿는 순간 느껴져요. 풀어지는 느낌이 다르다가 진짜 느껴지거든요. 운전할 때 그냥 꺼내서 계속 앉아있는 상태에서 고관절 풀어줘도 좋고 쇄골 가슴 라인 경관절 주변 풀어줘도 좋고 휴대성이 제일 좋아요, 미니가. 근데 소리가 진짜 안 나서 일단 이쁘니까 들고 있어도 뭔가 약간 좀 좋잖아요. 강도도 좋아요. 이게 맞아요. 조절이 되니까 근데 소리가 안 나는 게 진짜 맞아. 진짜 시원하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이런 거 친구들끼리나 친한 지인들 선물로 주기 너무 좋아. 아 너무 생일 선물 무조건. 좋죠. 그립감 너무 좋다. 딱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모양 자체가. 촉감도 너무 좋고. 근데 이 색깔 진짜 예쁘다. 자, 그러면 또 운동 한번 제대로 해보고 사용했을 때 느낌이 어떤지 해보도록 하고 테라바디 친구한테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전화를 주고 가시죠. 네.
일단 첫 번째는 이 대둔근이라고 하는 둔근의 길이감을 좀 넓히는 운동을 선행을 할 거예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V스쿼트 머신에서 상체를 짊어지고 고정값을 가진 상태에서 최대치 둔근을 늘려내는 포인트로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 등받이에 여기에 쇄골 걸어놓고 라인업 잡아서 무게 짊어져 볼게요. 무게는 지금 양쪽에 40kg 끼워놨어요. 이 무게를 온전히 내가 이 대둔근의 길이감에 타겟을 하기 위해서 자,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그대로 고관절을 뒤로 밀어서 맞아요. 골반의 접힘을 통해 반대편 둔근의 늘어남을 써볼게요. 좋아요. 자, 이어가 보면 자, 하나. 자, 다리는 지금처럼 좁은 11자로 유지하는데 무릎을 살짝 모으듯이 뒤로 보내서 맞아요. 조금 더 둔근의 길이감을 외측으로 빼서 늘려볼게요. 앞판의 접힘은 뒷판의 늘어남이다 생각하고 오케이, 좋아요. 자, 3개. 자, 이 어깨 패드가 등 뒤에 닿으면 그대로 올라갈게요. 맞아요. 자, 4. 자, 연결. 오케이, 굿, 좋아요. 자, 6개. 자, 여기 변환점에서 발의 힘으로 연결. 맞아요. 자, 7. 좋아요. 자, 호흡 크게 마셔주고 내쉬고. 그렇죠. 자, 8개. 우리 둔근이 이렇게 지금 돌아 나가서 길어지고 있어요. 네, 오케이. 자, 9개. 자, 속도 아주 좋고 그대로 연결. 네. 자, 10개. 5개만 더 갈게요. 자, 충분히 밀어내주고 오케이. 자, 하나.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주둔근이 떨리고 있고 자, 그대로 연결. 자, 2. 오케이. 자, 3개. 그렇지. 자, 4개. 라스트 하나요. 자, 골반 꽉 접어놓고 발부터 시작해서 제자리로. 오케이, 굿. 자, 까치발. 됐어요. 이제 힘든 운동이에요. 선수님 같은 경우는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 이상의 가동 범위를 좀 끌어낼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일반인 여성분들은 무게도 무게지만 이 뒤로 빠지는 가동 범위를 너무 한없이 가다 보면 상체가 떨어지거나 중립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서 내 상체가 저 머신에 잘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좀 수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근육의 길이를 늘리는 동작을 할 때는 가동 범위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는 증량은 하지 않고 반복 횟수를 위주로 좀 가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타겟 자체를 대둔근을 타겟으로 갔어요. 지금 선수님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제 손바닥부터 손가락 끝까지 있는 이 엉덩이 근육 중에서도 저희는 이 대둔근의 전체적인 길이감을 늘리는 운동을 하고 있어서 골반부터 이 윗다리뼈까지 붙어있는 요 사이에 대한 길이감을 잡기 위해서 뒤로 많이 좀 뺐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곳은 상체이기 때문에 이 상체의 길이감과 압력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 무게 전달 자체가 둔근으로까지는 전달이 안 돼요. 하다가 허리에서 꺾여서 허리로 뺏기는 힘이 더 많아지실 거예요. 해서 무게 같은 경우도 내가 이 무게를 짊어지는 상체의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를 추천드려요. 이 V스쿼트는 그냥 무게 없이 해도 되게 무거워요. 상체는 매달려 있고 무릎 기준 골반 접어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질 거예요. 오케이, 굿. 자, 하나. 상체가 숙여지기 때문에 복압 유지 계속 잘 해주고 자, 2. 호흡으로 연결하면 마시면서 내려가고 내쉬면서 제자리로. 오케이. 자, 3개. 약간 우리 둔근에 조금 더 저 무게를 많이 가둬놓고 올라올게요. 맞아요. 자, 5. 자, 상체가 먼저 간다는 느낌보단 상체는 좀 기다려주고 그렇지. 좋아요. 자, 8. 오케이. 자, 9개. 자, 최대치 뒷구간에서 머무는 시간 많이 가져주고. 예, 좋아요. 자, 10개. 무릎 조금 더 접어서 끝 하단부의 길이감 더 만들어주고. 예. 자, 2개. 자, 발바닥 힘 꽉 주고. 좋아요. 자, 3. 2개 더 가요. 자, 몸통 그대로 일어나기. 예. 자, 4개. 자, 라스트입니다. 하나, 둘, 그대로 연결. 오케이, 굿.
V스쿼트 하고 나면 우리 여기 훈장 달잖아요. 네, 맞아요. 어깨 이렇게 빨개집니다. 지금 여기 MS짐 시운정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나도 용민정 선수님한테 코치 받고 싶은데 혹시 여기 와도 되냐? 저는 여기서 요즘 하루 종일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코치나 이런 것도 진행하시는지? 네,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또 대체하는 운동이 있나요? 이 V스쿼트 나오기 이전에 스미스 머신에서 많이 스윙을 하셨잖아요. 스미스 머신에서 하셔도 좋은데 문제는 스미스 머신 같은 경우는 수직 저항으로 무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무게를 상체에 짊어지고 골반을 뒤로 빼면 이 무게가 걸리는 지점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해서 스미스 머신에서 사용하셔도 좋고 덤벨이나 바벨 같은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프리웨이트 도구를 사용을 하셔도 좋아요. 다음 세트는 이제 저희가 점점 근육을 짧게 만드는 수축 구간으로 바꿔갈 거라서 두 번째는 시티드 상태에서 하는 레그 프레스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등받이에 내 몸을 맞추는 상태에 엉덩이 쏙 끼워 넣고 허리 약간 떠 있는 상태에서 가슴 예쁘게 열어서 윗등 딱 걸어 놓고 좋아요. 자, 발판의 중앙 정도의 좁은 11자로 유도를 할 거고 일단 밀어서 무게를 짊어져 볼게요. 오케이. 깊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지금 상태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상체 망곡이 풀리기 전까지만 무릎을 굽혀서 내려갈 거예요. 자, 가는 동안 무릎이 벌어지거나 모아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 그대로 제자리로 무릎을 펴내는 힘으로 돌아올게요. 네, 좋아요. 자, 연결해보면 오케이. 자, 하나. 자, 여기서 내가 무게를 짊어지고 내려가다 보면 이 상체 중립 상태가 힘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골반이 말리면서 허리가 자꾸 붙으려고 할 거예요. 그 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엉덩이 계속 쏙 끼워 넣고 오케이, 좋아요. 자, 무릎을 펴는 힘을 써서 자, 이 무게를 햄스트링과 힙 하단부에 그대로 갖다 넣어주기. 무릎을 끝까지 마지막에 펴줄 때까지 발을 밀어주기. 자, 5개만 더 가면 자, 하나. 좋아요.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힙 하단부에 이 무게가 걸리는 느낌을 느껴줘야 돼요. 자, 2. 자, 끝까지 힘을 밀어넣기. 나이스요. 자, 3개, 2개 더요. 굿. 좋아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운동할 때는 집중해서 모르는데 끝나고 나면 이 호흡이 한꺼번에 차올라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햄스트링과 이 힙의 하단부를 같이 사용하는 운동인데 우리가 힙골이라고 그냥 편하게 불러요. 이 힙골이와 이 햄스트링은 굉장히 밀접하게 맞붙어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엉덩이 운동할 거야 라고 해서 엉덩이만 따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햄스트링까지 같이 타고 들어가기 위한 프레스 운동이에요. 해서 제가 계속 큐잉을 선생님 무릎을 펴주세요. 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무릎을 펴는 힘을 써줘야 햄스트링과 함께 둔근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대체할 만한 운동도 있을지? 타성 궤적의 프레스가 혹시 어려우시다면 시티드 레그 프레스로 대체를 하셔도 돼요. 이 각도 자체가 약간 서 있는 듯한 상태에서 밀어내는 운동이라 그냥 시티드 레그 프레스보다는 조금 더 하지의 무게감을 많이 써야 되는 머신이에요. 해서 이 궤적의 프레스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시티드 레그 프레스, 수평 상태로 밀어내는 힘을 쓰셔도 좋을 것 같고 레그 컬로 대체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치가 명민정 선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 코치님의 장점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는데 제가 PT를 받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남자분들한테도 받아봤고 일반 그냥 PT샵에서도 받아봤고 했는데 다 그냥 운동 방법만 알려줘요. 그냥 앉아서 하는 거고 스쿼트는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만 얘기를 해줘서 혼자 운동하려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떻게 했었지? 사진 다시 보고 하는데 헷갈리는데 코치님은 우선은 원리를 알려줘요. 관절의 원리 이렇게 하면 근육이 어떻게 늘어나서 여기가 타겟이 되고 이런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돼서 응용도 되고 다른 운동으로도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고 전달하는 그 스킬이나 이런 게 정말 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이런 걸 맞아요.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운동을 처음 배울 때 너무 어려웠거든요. 기구도 너무 많고 맞아요. 운동을 해야 되는 근육도 너무 많고 운동의 다양성도 너무 많고 처음에 운동을 배울 때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고 있습니다. 자, 가실게요. 자, 천천히 그대로 가라앉는 느낌으로. 오케이. 자, 하나. 자, 고개는 너무 숙이지 말고 시선 정면이요. 네. 자, 2. 오케이. 자, 3개. 네, 꼬리뼈와 날개뼈 아래쪽 그대로 붙여놓고 갈게요. 좋아요. 5.
자, 무릎을 끝까지 펴주기. 자, 6. 오케이. 자, 7. 골반이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펴는 힘이요. 맞아요. 자, 8. 자, 발바닥 안쪽 깊숙이 누를게요. 9개. 자, 10개. 나이스예요. 자, 지금 달달달달 떨리고 있어요. 자, 하나, 4개 더 갈게요. 자, 마지막 최대 수축에서 잠깐 머물러 줬다가 다시 천천히 연결. 자, 3개, 2개 더요. 보조가 필요 없어요. 너무 가벼워요. 자, 4, 하나만 더 갈게요. 자, 가슴 그대로. 오케이. 가스라이팅. 너무 힘들어. 가스라이팅. 아니, 너무 잘해요, 정말. 너무 잘하시긴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선수님도 힙 하단부가 내가 약점이고 보완해야 될 부위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기대됩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가보시죠. 네, 가시죠. 자, 이제 세 번째 동작을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아까 선수님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회복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죠. 어딜 풀어줬으면 좋겠냐면 여기 고관절. 골반과 윗다리뼈가 연결되는 이 고관절 주변부를 좀 많이 풀어주세요. 이게 저희가 운동 중에 다리가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그게 실시간으로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펌핑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딱 넣어주면 즉각적으로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진짜 좋아요. 이 운동은 장비빨이라고. 맞아요. 뭐든 입고 뭐든 하면 다 좋아요. 아, 근데 시원하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풀고 하면 가동 범위가 좋아져. 맞아. 이게 순간적으로 딱 가동 범위가 느는 게 느껴져요. 제가 그 스쿼트 하고 나면 다리가 약간 저리고 막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또 스트레칭 해야 되고 하는데 얘는 그냥 운전하면서도 맞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운동이죠. 세 번째. 힙스러스트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앞에 것들을 해왔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힙스러스트가 명확하게 둔근의 수축, 둔근의 볼륨을 만드는 운동인데 저희가 앞서 했던 운동들은 이 볼륨을 채우기 위해서 미리 밑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단계적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운동은 이제 대둔근의 길이를 늘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티드 상태에서 수축감을 넣어주고 세 번째는 완전 수축을 최대치로 넣어줄 겁니다. 운동을 딱 마무리하고 났을 때 둔근의 사이즈와 볼륨이 딱 살아날 수 있도록 일단 세팅을 해보면요. 다리는 똑같이 좁은 11자로 계속 유도를 할게요. 무릎은 많이는 벌리지 않을 거고 나의 골반 너비 상태에서 이번에도 무릎을 펴는 힘을 같이 동반을 해줄 건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후방경사 최대치로 걸어서 엉덩이의 단축성 수축을 유도를 할 거예요. 이어가보면 자 내려가는 가동 범위는 많이 안 쓸 거예요. 제한하고 자 위에서 많이 놀아줄 거예요. 하나 그쵸? 자 후방경사가 이루어지면 선생님이 봤을 때 내 아랫배가 눈에 시야에 보여야 돼. 더 골반을 말아 당겨. 그렇죠. 자 3개 자 위에서 멈춰주기 자 4개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펴고 골반을 말아 당길게요. 오케이 맞아요. 자 5개만 더 이어가 보면 하나 자 반동 없이 유지 그렇죠. 자 둘 자 발에 힘을 먼저 걸고 무릎을 펴고 그 다음에 골반이 올라와요. 자 셋 발무릎 골반요 맞아요. 자 하나만 더 오케이 굿 내려 이래야 돼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풀고 도망 나와야 돼요. 아 이건 진짜 해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게 사실 저희가 5kg면 5kg 가벼운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시는데 이 밴드 저항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밴드가 걸려 있으면 올리면 올릴수록 얘가 나를 끄집어 당기기 때문에 윗구간에서의 장력이 엄청 세져요. 이 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진짜 천지 차이. 그래서 운동하실 때 이런 밴드들 활용하시면 사실 무거운 무게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저항값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예요. 원래 저희가 근육을 최대한 작게 만들고 수축감이 깊어질수록 느껴지는 통감이 엄청 세지거든요. 이게 같은 운동이라도 구성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육의 발달이 정말 달라져요. 여기다가 이제 마무리로 조금 더 수축감을 가져가는 운동들은 후에 이제 한두 가지를 더 해서 보통 저희가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한 타임에 하고 있어요. 일단 한번 올라가서 범위 한번 세팅해 볼게요. 더 올려야 돼요. 더 올리려면 발의 힘도 이용을 해야 되지만 딛고 있는 날개뼈의 중립 상태 이 경관절의 라인업 풀리지 말고 오케이 자 가볼게요.
자, 절반만 내려왔다가 위에서 더 많이요. 그렇지. 자, 하나. 자, 튕기지 말고 지그시 끌고. 맞아요. 자, 둘. 오케이. 자, 세 개. 최대한 엉덩이 아래쪽을 꽉 깨물어서 유지. 다섯. 오케이. 자, 여섯. 무릎이 먼저 나가주고 그 사이에 골반이 들어요. 맞아요. 자, 일곱. 오케이. 자, 여덟. 자, 위에서 우리 조금 더 머물렀다가, 나이스. 자, 아홉 개. 오케이. 자, 두 개. 자, 올라가서 홀드. 그렇지. 자, 세 개. 오케이. 자, 네 개. 하나 더 갑니다. 위에서 업. 나이스요.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정도 다뤄봤는데 지금 이 중간 단계까지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것 같고 아직 절반밖에 안 했는데 이것밖에 안 빠졌나? 그런 조급함이 살짝 있지만 오늘 인바디 보고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한시름 났다. 그래도 지금처럼 꾸준히 잘하면 마지막에는 원하는 몸무게 잘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명코치님께서도 미래님 오늘 이렇게 점검해보는 소감하고 원체 호흡을 이제 오래 맞춰온 친구여서 수업이 그냥 저희가 친구 만나듯이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결과물을 내려면 혹독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또 우리가 열심히 같이 고군분투해서 좋은 결과를 좀 보여드릴 수 있게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또 계속 공유드릴 수 있게끔 개별로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할 테니까 다음 화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끝으로 마무리.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선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